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요, 어제 선거를 기다리지 못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게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 그러면 도중이라도 끌어내리는 것, 이게 바로 대의정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총선에서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권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국정기조를 바꿔라. 국정기조를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그래 어쩔래 이런 태도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 부위원장님, 네, 무슨 의미일까요? 탄핵일까요? 제 민주당은 여러 차례 탄핵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아닙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계속해서 이제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뭐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의 입장은 뭐 변함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재임 중에 있던 선거, 대통령의 재임 중에 있는 선거는 항상 중간 평가라는 잣대가 있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지금 이 정부에 대해서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해줄 수도 있겠지만 또 제대로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갔던 것은 사실 저희 야당으로서는 험지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목소리가 커지고 또 거친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하면 끌어내린다는 것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공이 양당에게 둘 다 적용되는 거지 국민의힘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그 상식적인 수준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야당이 탄핵을 조장하고 있다. 좀 그런 것은 너무 과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권의 생각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야합을 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구호를 앞장 세우면서 이 선거의 판을 정쟁의 장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두고 대의민주주의의 일반론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구 차장님, 네. 자, 오히려 한 대표가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발언을 놓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크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이재명 대표의 얘기, 선거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울 만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사법 처리로 현실화된다라면 당대표 집을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됩니까? 이제 그런 해석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화자의 의도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자신의 어떤 상황과 해석에 따라서 얼마든지 왜곡되거나 또는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는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원칙론을 얘기했다고 하지만 선거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도중에 끌어내린다는 것은 이 탄핵이라는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다수 국민이 느낄 때는 또다시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굉장히 예민한 발언을 했다. 뭐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제가 강 부위원장께 먼저 여쭤보고 그다음에 김 전 부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탄핵이란 단어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죠. 네. 그런데 야권에서는 탄핵 연대를 발의하고 다음 달까지 150명을 모으겠다는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이건 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에 17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여러 갈래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 17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탄핵을 준비하고 있는 국회의원도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지역구 국민들의 민심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냈을 때 민심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인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 뚱딴지 같은 소리가 아니라고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과거 박근혜 정부 탄핵 때도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했지 탄핵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정부의 국정농단이 객관적인 것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마음을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정치권을 향해서 탄핵을 명령해서 탄핵이 이루어진 거지 저는 당시에도 민주당이 선동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따진다고 하면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희 민주당은 지금 탄핵이 아니라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니 위법성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 위법성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지 또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탄핵은 국민이 시키는 거지 정치권이 선동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 전 부대변인. 네.
저는 그 당시에 2016년도 그때 가을 겨울로 넘어가면서 그 탄핵을 민주당 정치인 중에서 가장 급진적으로 했던 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고요.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심각하다는 게 누구가 심각하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심각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어허. 심각하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선 끌어내려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예. 식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당을 접수하고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중도로 가야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 탄핵 어떻게 보면 지금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거부할 수 있는 탄핵이란 말에 이렇게 얽매여 있을까? 그거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본인이 끌려가기 전에 끌어내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본인이 굳이 탄핵의 티읕을 얘기 안 해도 원내대표도 그러고 있죠. 예.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보면 본인이 저는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탄핵을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헌재에서 심판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국민들의 결과를 받으면 되는데 군물만 떼고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책임 있는 정치인도 아니고 저는 좀 봤을 땐 좀 비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사법 리스크 언급을 주셨으니까 민주당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장 변호사께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탄핵이란 말이 상당히 무게감이 적어졌죠. 법률이 그 보장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 아마 국민의힘 의원분들도 추석 연휴 지나면서 많은 민심 청취하셨을 겁니다. 왜 뭐 하는 거냐? 지금 민주당이 더 강하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만 민주당은 탄핵 민주당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 실정에 대한 점검이 먼저입니까? 탄핵이란 말이 왜 가벼워졌는지에 대한 반성이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민주당의 한 의원 인터뷰를 제가 봤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이 전략적으로 제1순위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번 정부가 너무 국민들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변수를 굳이 가져갈 필요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탄핵 이야기하는 게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밀접하게 붙어 있겠습니까? 국민들을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민주당 대단한 역풍에 맞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객관적으로 진단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정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